네, 지금부터는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태현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좀 전해드렸죠.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공무원의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자필 편지를 보냈습니다. 저희가 편지 하나하나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에게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과 초등학교 1학년 딸이 있는데 이 고등학교 아들이 글을 쓴 겁니다. 보시다시피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대통령에게 묻고 있습니다. 특히 잔인하게 중임을 당할 때 나라가 무엇을 했나? 이에 대한 물음이거든요. 가장 핵심적인 건 그 부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부모를 잃은 자녀의 심정은 그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아무리 상상해도 공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더군다나 저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떤 사고라든지 뭐 병사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유족 입장에서 보면 사망 경위도 미스터리입니다. 네. 왜 우리 아버지가 거기 가는지 미스터리예요. 그리고 과연 북한이 왜 그러는지도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정부가 정말 막을 수가 없었을까? 진짜 그렇게 6시간 동안 해상에 떠서 저 북한군의 총불이 밑에서 신문 봤다가 그렇게 총격으로 사망한 그 사건, 그거를 군이 정말 막을 수가 없었을까? 라는 의문과 어떤 아쉬움, 그건 유족이라면 당연히 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고등학생 아들이 문재인 대통령께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 그렇군요.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정말 막을 수 없었습니까? 라는 핵심적인 질문이에요. 예. 네, 이번에 피살된 이 공무원의 아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월북을 단정한 정부 얘기에 조목조목 반박을 내놨습니다. 조류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월북했을 가능성을 이야기했는데 키 180cm, 몸무게 68kg의 마른 체격인데 어떻게 조류를 거슬러 가겠느냐. 두 번째, 총을 들고 있는 북한군이 인적 사항을 묻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지 않을까요? 라는 두 가지 지점을 이야기했는데요. 월북을 단정한 정부한테도 이렇게 호소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이렇게 유족이 쓴 편지가 원문 그대로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개한 네, 물론 맞습니다. 근데 그걸 이제 언론이 다시 공개하는 문제에 있어서요. 왜냐하면 유족은 지금 어떤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쉽게 믿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 슬픔의 충격도 굉장히 클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합리적으로 과연 어디까지 판단할 것인가 이런 숙제가 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 안타까움을 일단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요. 둘째로는 지금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키 180cm, 몸무게 68kg, 예. 마른 체격의 아빠가 왜 38km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느냐. 수영도 잘 못하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납득이 안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측이 와서 납치를 해갔다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이 의문이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조류를 거슬러서 거기까지 가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조류상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맴돌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해경이 마네킹까지 해서 실험을 해봤더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방법은 자력에 의해서 뭔가 의도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는 가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추락을 하거나 아니면 실족을 해서 배에서 떨어졌을 가능성보다는 자의로 뭔가 갔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월북 가능성에 대한 얘기도 사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겠지만, 뭐 감청 얘기까지 나왔으니까 감청 과정에서 아마 지금 밝히지 못하는 내용 가운데 뭔가 좀 구체적으로 월북 가능성을 언급하고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을 만큼의 뭔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를 말짱 다 거짓말이다 이렇게 인정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가족 입장에서 바로 어제 아니면 오늘까지 나랑 통화하거나 우리 가족과 함께 하셨던 분인데 그렇게 하실 리가 없어요라고 믿는 거는 어찌 보면 당연한 그 생각의 어떤 흐름이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편지는 지금 공무원 이모 씨의 형 이래진 씨가 언론에 공개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또 다른 내용에는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물론 이 편지를 접한 누리꾼들 가슴 아픈 일이다 이렇게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정부가 이제 빚 얘기와 월북 얘기를 강조를 하다 보니까 뭐 배우를 좀 얘기하거나 뭐 공무원이 이래 되냐 월북자가 독립투사라 되냐 이런 반응까지 다 사실 나오긴 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좀 묻고 싶어요. 본인의 정말 가족이 이런 일을 당했다고 하면 그렇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본인의 가족이 그런 식의 이런 비극을 당하고 또 본인이 그 글을 썼는데 상대가 야 뭐 월북 아니야? 뭐 국가공무원이 도박이야?
독립투사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기분 좋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최소한의 어떤 그 가슴 아픈 사람들을 이해하려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는 이런 식의 반응은 보일 수 없다고 합니다.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일부 누리꾼의 그런 극찬 등의 저런 반응들은 저는 제 입으로 소개하고 싶지도 않고. 예. 근데 월북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이 사건 초기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월북인지 아닌지 저는 모릅니다. 예. 만약에 월북이라고 합시다. 가정할게요. 그게 어떻다는 거죠? 예. 월북을 하면 그럼 6시간 동안 떠 있다가 저 북한군의 총격으로 사망한 거 우리 저 정부가 그냥 보고 있다가 아, 저 사람 월북이지 그러니까 저렇게 해도 되네. 우리 사람 아니잖아. 싫다고 넘어간 사람이잖아. 이래도 된다는 건가요? 월북이면 북한이 그렇게 총격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본질은 월북인지 아닌지가 아니라는 거죠. 예. 과연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는지 그리고 그 이후에 북한의 그저 사과 같지 않은 전통문 받고 그렇게밖에 반응할 수 없었는지 이게 중요한 건데 애초부터 월북입니다. 이 사람이 사망한 걸 알고서도 국방부에서 제일 처음에 나온 보도가 아 실종자 수색했는데 저 사망한 거로 밝혀졌습니다. 북한군 총격입니다가 아니라 월북입니다가 첫 번째 발표였습니다. 이러니 유족들이 굉장히 이제 반감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네. 이번 이 우리- 공무원 예. 심리학에 공정한 세상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그게 뭐냐면 세상은 공정하고 원인과 결과를 쉽게 연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로 이제 만들어진 가설인데요. 뭐 예를 들면 콩 심은데 콩 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건을 우리가 해석할 때 공정한 세상 가설에 빠지면 그런 편향성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이거는 북측이 대응한 거잖아요. 사살하고 지금 뭐 그 분당국이 추정하기로는 시신을 불태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네. 북한이 만약에 우리나라 같은 국가였다면 이런 일들을 벌였겠습니까? 북한은 정상적이지 않은 국가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를 생각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야? 라고 역으로 추정하거나 사고를 하기 시작하면 모든 게 다 의문투성이로밖에 남을 수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사건 발생 장소가 북측 수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월북 여부 중요하죠, 사실은. 월북을 했다고 만약에 가정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월북한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북한 수역으로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남북 간의 연락 통신선 다 끊겨 있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 방식으로 왜 문제가 해결 안 됐다고 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고 이건 잘못 대처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원래부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북측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번 사건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느냐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번 이 공무원 아들 편지를 두고 정치권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도 어제 그 해당 공무원 자제분의 편지를 봤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고요. 우선 좀 야당에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의 희생을 정치적으로 좀 이용하지 말자. 그 편지를 쓴 고등학생들 보기가 좀 부끄럽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빠가 잔인하게 죽임을 당할 때 이 나라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왜 아빠를 지키지 못했는지 묻고 싶다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물음에 대통령은 정직하게 답변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정쟁이라고 피해갈 일이 아닙니다. 피살 공무원의 아들이 존경하는 대통령님으로 시작되는 대통령 전상서에 분명하게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네, 아들은 하루빨리 아빠가 가족품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라는 절절한 호소도 담았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주장을 전제로 한 이 수색 작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 변호사님, 지금 수색 과정에서 조명탄도 조차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24시간 한다고 해봐야 12시간밖에 못하는 거죠. 조명탄 사용 못하면 해지거나 하나만 하잖아요. 그 칠흑 같은 바다에서 뭘 찾겠습니까? 그러니 뭐 우리 측에서 공동 수색을 요구한다고 하긴 했는데 북한 측에서 지금 응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아니겠어요? 사과 같지 않은 사과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본인들이 고의든 실수든 잘못을 한 게 있다고 하면 그 이후에 그 진상규명에 대해 협조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 뭐 북한 영해 넘어가서 거기는 공격을 하겠답니까? 땅에 상륙을 하겠답니까? 북한의 군사기밀 탐지하겠답니까? 오직 희생자 시신 하나 찾자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북이 응하지 않고 있으니
우리가 하는 이 수색은 수색 아닌 수색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 조류의 흐름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북측 영해 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지 남쪽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 뭐 군당국과 해경이 수색은 하고는 있지만 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네요. 네, 평론가님. 이게 대해서 이제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해경 관계자가 북측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라서 조명탄을 좀 쓰기 어렵다고 얘기했다는데 이 수색 작업은 우리 해역에서 하는데 이때도 북한의 반발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고민을 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연평도 주변에 네. 그 서해 수역에서는 남북 간의 군사적인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곳입니다. 예. 연평해전, 1차 해전, 2차 해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천안함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주 작은 군사적 행동이 그게 남북 간의 어떤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 예.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네네. 그런 군사적 무력 충돌 가능성을 걱정하는 것, 이거는 눈치 보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따르는 2차 희생이라든가 아니면 남북 간에 일부 국지전이 발생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피해는 사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실종됐을 당일에 그때 이제 첫날 21일 날 밤에 조명탄을 쏜다고 가정해 보죠. 예, 예. 근데 그 수송선에서 하늘에서 조명탄을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뭐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연평도에서 해병대가 포격을 통해서 조명탄을 올려주는 작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연평대가 포격으로 만약에 포성이 울리면서 불빛이 올라가는 과정들이 있었다고 하면 북측에 해안포 열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럼 북측에서도 만약에 해안포 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종자 한 명 찾자고 남북 간의 군사적 충돌을 이야기한다? 그거는 제가 볼 때 합리적으로 맞지 않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수색 작업을 할 때 북측에서 우리 수역에 들어오지 마라, 침범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북한 NLL이 확실한 우리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만 북측은 지금 99년부터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서로 간의 주장이 다른 거예요. 그 주장이 다른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 과정에서 조명탄을 쏘거나 이랬을 때 나타나는 문제와 이런 것들을 우려하는 것은 저는 눈치 보기가 아니라 최대한 군사적 충돌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에 가까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서해상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해서 아들의 편지가 전해져서 좀 소식 전해드렸습니다.